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저는 1년 동안 EV를 운전했습니다.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논란의 중심에 선인종과 성별 문제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전기차를 1년 동안 운전해본 후 느낀 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 전, 저는 $60,000 이하의 여러 전기차를 테스트한 후 포드 머스탱 마하1을 리스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주행거리 불안이나 날씨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 같은 문제들로 걱정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전기차의 장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충전을 집에서 하게 됩니다. 83%의 EV 소유자들이 집에서 정기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충전하면 가솔린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야간 요금을 이용하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이제는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기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감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가속 페달 하나로 속도를 조절하는 원페달 주행은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유지관리도 놀라울 정도로 간편한데요. 오일 교환이나 엔진 점검이 필요 없어서 유지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기차의 또 다른 매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계속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브랜드는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충전소를 자동으로 경로에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겨울철 주행은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는데요. 이는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평소 270마일 정도 달리던 주행거리가 겨울엔 200마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전기차를 리스로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리스 계약이 끝난 후 더 나은 배터리와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전기차 인센티브나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 월 납입액에서 더 큰 혜택을 놓쳤거든요.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포드 머스탱 마하2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EV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흑인 언론인 협회 NABJ 연례대회에서 트럼프가 한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사안이 2024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NABJ 행사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정체성을 공격하며 그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이 아니었고 이제 와서 흑인으로 알려지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인도인이었다가 갑자기 흑인이 된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과 정체성을 공격함으로써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와 자메이카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고 그녀의 인종적 배경은 늘 그녀의 정치적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그녀의 정체성을 공격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인종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2019년에 저는 흑인이고 흑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외부의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역겹고 모욕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트럼프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이 발언을 통해 인종과 성별 문제를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면서 그녀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감을 사면서 그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이번 발언을 통해 트럼프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며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NABJ 대회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그동안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해온 일들을 강조하려 했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이 문제에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